메모법. 메모법에 써있는 내용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모법에 있는 거는 기본으로 하고 약간 여러분들이 실제로 메모를 몇 번 문제를 풀어보셔서 여러분들이 메모법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형사재판실무 메모법 해가지고 그 메모법 앞에 보면은 종합연습문제 메모막 해가지고 메모 돼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종합연습문제 6번 메모해서 지금 메모가 2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형제 메모는 2장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그 제일 뒤에 보면은 그 남색 표지요. 제일 뒤에 보면은 수습기록 답안에 수습기록 답안 앞에 보면 이것도 메모를 또 해놨거든요. 수습기록 메모를. 이것도 2장이죠. 제1메모하고 제2메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모를 보면 여러분들 그 수원지방법원 판결 바로 앞 페이지에 있는 메모 보시면 되게 메모가 좀 간단하잖아요. 별로 빡빡하지도 않고. 근데 실제 시험 메모는 일단 A3에 합니다. 그리고 A3를 가로로 놓고 해요. 형제 메모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세로로 놓고 하는데 형제는 가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보다 칸이 엄청 넓죠. 다 2배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 어떤 메모가 빠져 있냐면 증거관계 메모를 정말 안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법원 단계, 검찰 단계, 경찰 단계 해가지고 메모를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유죄 판결할 때 증거유지 써야 되잖아요. 그거를 메모한 것만 보고 증거유지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증거관계 메모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시 메모에는 그게 좀 빠져 있습니다. 칸 같은 것도 좁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따 다시 보면서 한번 얘기할게요. 메모법으로 가죠. 서설로 가서 1페이지. 기록은 사건 표지 등 이제 사건 표지랑 증거 목록이랑 공소장 같은 거 다 묶어가지고 이런 것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공판 기록 보고 그 다음에 검찰 기록 본 다음에 경찰 기록 순서대로 읽으면서 메모한다요. 그리고 메모는 2장을 이제 기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한 장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 단락으로 가서 제1메모는 사건 주문 파악에 뭐요? 유죄, 무죄, 면소, 공소기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2메모는 뭐냐면 제1메모에서 유죄 결론 내린 것들만 모아가지고 따로 쓰는 거예요. 유죄만 따로 모아 쓰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 주문 내기 위해서요. 처단형의 범위 구해가지고 주문을 내리기 위해 징역 1년을 때리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모를 보고 법령의 적용을 메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메모만 가지고도 이 메모를 따로 그냥 얘기할 때 법령의 적용 메모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메모부터 보죠. 그 로마자 2번에 사건 표지 등 사건 표지 있죠? 아까 기록 봤던 거 떠올려고 사건 표지에 막 이제 뭐가 써 있잖아요. 서울중앙지방법 막 피고인 죄명 써 있잖아요. 첫 번째 줄에 사건 기록 표지를 보고 피고인 수, 죄명, 법원, 재판부 등 확인한다예요. 그 다음 줄에 뒤에 그 다음에 공판 기록 목록 있었죠 아까? 공소장이나 무슨 증거서류 제출서 막 공판 주소 다 들어가 있던 거 목록을 쭉 읽어보고 그 공판 기록에서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되게 초반에 메모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왜 체크해야 돼요? 공소장에 써있는 공소사실 죄에 추가해서 죄가 추가되죠. 그럼 죄가 추가되면 여러분들 그 옆에 그 메모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빡빡하게 막 죄별로 나열을 하잖아요. 근데 공소장 변경돼서 공소장에 죄가 추가되면 그 추가된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이 죄명 적시를 그 기재를 하셔야 되는 메모할 때 그래서 그걸 좀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공소장 변경이 있으면 기록 그 공판 기록 목록에 어떤 서면이 나와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변경 이제 우리 기록엔 그게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단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허가 신청서가 들어가 있죠. 이건 검사가 제출한 거고 이게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신청서만 보고 메모를 추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추가된 공소사실, 변경된 공소사실이 눈으로 뭔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목록에 써있는 페이지 확인해가지고 그 신청서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변경된 그 공소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체크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신청에 불과하잖아요. 그럼 신청만 가지고 공소장 변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법원이 동일성 판단해가지고 법원이 허가를 해야 공소장 변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허가가 있는지를 당연히 웬만하면 있지만 허가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록에 따라서는 이 허가 여부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건 어디서 체크해요? 이거는 별도의 허가장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공판 조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가 제1회 공판조서 전에는 안 나오죠. 왜 안 나와요? 일단 재판을 하다 보니까 뭔가 공소장에 써있는 게 잘못돼서 검사가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라는 거는 공판조서와 공판조서 사이에 나와요.
이게 2회 뭐 3회 이런 식으로 두 번째까지 재판을 해봤더니 공소제기가 잘못됐네 바꿔야겠다 해서 지금 내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항상 이거는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 이런 식으로 공판조서 사이에 나옵니다. 공판 목록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신청을 받은 법원이 허가했는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겠어요? 여기서 확인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신청 순서예요. 보는 순서. 목록에서 변경 허가 신청서가 있네. 그럼 메모하기 전에 허가가 됐는지 확인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공판조서 첫머리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공판조서가 이렇게 두 페이지가 있으면 서울중앙지법원하고 여기 이제 3회 이렇게 써 있고요. 이렇게 쭉 하고 제일 먼저 첫머리에 허가를 했으면 어떤 식으로 그 지문이 그 공판조에 기재가 되냐면 검사가 몇 월 며칠 제출한 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허가한다고 고지 이렇게 딱 한 줄 써 있습니다. 그게 공소장 변경 허가예요. 그러면 허가됐구나 그럼 바뀌었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딜 가야 돼요? 이 공소장 변경 허가신을 쪽수 찾아가지고 가서 추가되고 변경된 거 뭔지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시는 거죠. 이제 변경되고 추가된 게 있으면 기존 공소장에 있던 거는 지워버리고 변경된 걸 거기다 이제 덮어 씌운 다음에 처음부터 메모를 하고 기록 읽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면 기존 했던 메모를 다 버려야 되거든요. 갈아엎어야 돼가지고 그게 되게 엄청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의 존재부터 확인하시고 신청서가 있으면 허가했구나 바뀐 게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가서 기존 공소장을 엎어야 돼요. 다시 가셔서 그리고 합의서나 구속취소 관련된 서류 이제 증거서류 제출서 같은 걸로 나오겠죠. 별첨 문서로. 그래서 그냥 간단히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 중간중간에 공판 단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판 단계에서 제출되는 서류 같은 거는 피고인 측에 유리한 서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록에서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합의서, 구속취소 이런 거는 다 피고인 측이 제출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증거 목록을 보는데 이제 증거 목록은 뭐부터 보시면 돼요? 아직 공소장을 읽기 전이니까 공소사실, 기소된 범죄 사실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증거 목록에 뭐 증거 이름이니 그 원진술자가 누구니 봐도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이게 누구에 관련된 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따 기록 볼 때 보겠지만 증거 의견란에 증거 동의했는지 부동의했는 정도지만 간단히 체크한 다음에 증거 능력 판단만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되는 증거 능력 판단. 그거 이따 목록 보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거 증거 목록, 증거 의견 체크해서 증거 능력 판단하는 게 어제 한 거죠. 그 증거 의견, 그 증거 능력 OX 판단하는 그 증거 목록 가지고 기록 보고 판단하는 거에 어제 그 증거 능력 판단 연습 문제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그 다음 줄에 증인 등 목록에서 철회된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삭제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증거 목록 한번 보세요. 기록에서. 그 이번 기록의 2페이지에 보면은 증거 목록이 있죠?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증인 등 목록 있죠? 그래서 증거 목록 보는 방법인데 아까 그 증거 목록에서는 증거 의견란에 동그라미 X 체크하라고 X 표시된 거 체크하라고 했고요. 이 페이지에서는 뭘 체크하냐면 증인 채무처라고 증인 재지수기 증거 결정해가지고 증인 채택됐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뭘 체크해야 되냐면 3페이지에 그 증거 조사 기일을 보셔야 돼요. 증거 조사 기일을 보면 증인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실시했으면 몇 월 며칠 날 실시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번 기록은 뭐예요? 3페이지에 보면 실시라고 안 쓰고 뭐라고 돼 있어요? 2회 기일에서 철회가 뭐예요? 그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는 거예요. 검사가. 철회해서 그 증거 채택한 게 증인 채택한 게 취소됐다. 그러니까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죠. 이런 것까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조사, 그러니까 실시 여부를 항상 습관적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증인이 나오면. 그래서 실시된 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철회됐으면 그냥 이제 증인은 없는 걸로 그냥 생각하고 기록을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압수물 총목록 아까 있었죠? 기재된 압수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해서 판단한다예요. 근데 이제 작물에서 가음된 케이스 같은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각주 1번도 한번 읽어보시고 공소장 변경 관련해가지고 말로 했던 얘기고요. 2페이지로 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공소장을 보는 거죠. 그리고 기록 편철 순서대로 쭉 봅니다. 공소장은 답안을 작성해서 가장 중요한 서류고 이제 메모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실제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지를 나눠주기 전에 메모 용지를 나눠주고 법전을 먼저 나눠주잖아요. 그럼 이제 메모 용지 A3를 받으면 A3를 지금 이제 그 메모 앞에 메모 있던 걸 한번 보면서 가세요. 이렇게 이제 항목별로 구획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연수원 같은 경우는 연수원 들어가면 50cm 자를 막 동문에서 뿌려주거든요. 선물로. 그럼 이제 50cm 자를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항목 잡을 거를 미리 메모법을 정리를 하고 각 항목별로 몇 cm를 할당할 건지도 다 이제 정리를 해서 들어가거든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문제지 나오기 전에 메모용지 받으면 일단 50cm 자 들고 A3를 막 표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연수원 기록 같은 경우 이제 1학기 기록 워낙 간단하게 나오니까 그냥 간단히 해도 되는데, 이제 2, 3학기 기록 같은 경우 죄수가 많아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50cm 자까지 해야 돼요. A3를 되게 빡빡하게 채우거든요. 3학기 기록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재학생분들이나 변시 기록 같은 경우는 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렇게 A3를 빡빡하게 채울 정도로 죄수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50cm 자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변시 강의할 때는, 변시 메모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그냥 접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용지를 그냥 이렇게 그 A3 용지를 받으면 이거를 가로로 4번 접고 세로로 4번 접으라고 하거든요. 그 4번 접으면 뭐예요? 2의 4제곱이니까 16칸이 나오잖아요. 16칸을 구획, 그냥 접은 대로 구획해가지고 항목 잡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요령이 좀 있으셔야 돼요. 접어서 할 건지 자대고 그어서 할 건지 좀 결정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그냥 접는 걸 추천해요. 재학생분들은. 연수원분들은 어차피 2, 3학기에 표를 구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수원분들은 그냥 자가지고 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책으로 가서 2페이지에 각 피의자별 기소된 죄명과 그 수 등을 파악하고 여기에 공소장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된 거를 포함해야 돼요. 메모용지에 표를 그리고 각 피의자별로 파악된 공소사실 수만큼 메모용지 구획해서 공소사실을 읽으면서 세부 내용을 채워 나가면 됩니다.